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변경된다고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7월 19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종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 이제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요. 종전에 취득하려 했던 이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게 되겠죠. 이사를 가게 되면.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법원의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등기부 등본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제 의무가 있음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마치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증기간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필수라는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하겠죠. 그럼 신청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죠. 참고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물론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 제2조, 제5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청 방법하고요. 앞으로의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등기부 등본에 무엇인가를 기재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절차가 아주 복잡했었는데요. 해당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내용 검토 후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에게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해야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일부러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몇 번을 반복한 후에요. 집주인이 우편으로 내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는 공시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때까지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가 없겠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시정되게 됩니다. 즉, 변화되는 부분이 바로 임차권 등기가 즉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7월 19일부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되면
집주인에게 내용을 송달하지 않아도 즉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지도록 바뀐다는 사실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하고요. 하지만 계약 만료 전에 등록하는 방법은 여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겠죠. 집주인이 꺼려하는 편이라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제5항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항이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요.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5항, 제3조의 3, 제5항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임차권 등기가 마치게 되면요.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이제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배제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요.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조 3의 제6항 여기에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차권 등기 후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행사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곧바로 이사를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임대차 등기 명령이 신청한 내용이 이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기간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직후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요.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즉, 이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이사 날짜를 잡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면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일부만 받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제를 하시게 되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잃게 돼 나머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액을 받은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해제보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와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